오늘은 서치라고 하는 검색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치가 바이너리 서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치나 아니면 이제 그 데이터를 집어넣고 검색을 아주 빨리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해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그 보편적으로 쓰는 방식, 이제 뭐 보편적이다 가장 수월하게 쓰는 방식이 데이터도 그냥 무작위로 들어와 있고 그런 어떤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찾는 방법은 앞에서부터 그냥 차례대로 다 읽어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을 뭐라고 얘기냐면 리니어 서칭이라고 얘기해요. 일차원적인 이 무작위로 데이터들이 들어갔을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찾을 때까지 가는 것.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별로 뭐 얘기할 의미는 없지만 또는 데이터 또는 아이템이라고 얘기하는 들이 이 무작위로 배열됐을 때 얘기죠. 랜덤한 순서, 어떤 이제 그 크기 순서를 맞춰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배열됐을 때. 이럴 땐 테이블이 있다, 자료 목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키값에 해당하는 이제 그 항목을 그 데이터를 찾는 방법이죠. 자,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웬만한 게 그냥 프로그램을 예, 배웠다라고 한다면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별로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걸 다루기 전에 서칭이라는 걸 다루기 전에 소팅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 자료들을 증가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하든지 아니면 크기 순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쭉 내려가든지 하는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런 경우에 이 찾는 방법은 반씩 나누는 방법. 우리가 이제 그이뭐 성경책이다라고 한다면 그 성경책은 어떤 뭐 순서는 정해져 있지 몰라도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 뭐는 보게 되면 아주 그 성경책을 달 정도로 읽은 사람들 보게 되면 그냥 손으로 딱 짚으면 뭐몇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게 딱 나오듯이 하듯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영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이나 보게 되면 국어 사전 같은 경우는 가나다 자모 순서대로 나와 있고 영어 사전 경우는 알파벳 순서대로 있고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그 이 배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걸 찾을 적에는 만약에 영어 사전이다 그럼 반을 딱 펼쳐가지고 내가 이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다라고 하면 L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렇게 보고 만약에 A자가 좀 앞쪽에 들어갔다면 다시 A부터 L 사이에 반을 또 잘라가지고 또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갖다가 바이너리 서치라 부르죠. 바이너리 서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일단 핵심이 될 거니까 요거에 대한 예를 하나 다뤄서 보고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료들이 이 배열이 돼 있는데 이런 순서대로 있어요. 그래서 7개 자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7개 자료들이 있고 여기에 이 자료들이 이 심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심볼을 그냥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처음에 AL이라고 하는 거와 EX, 그다음에 FN, 세 번째는 FN, 네 번째는 FU, 다섯 번째는 IF, 여섯 번째는 IW, 그다음에 LE. 그래서 7개 자료들이 있는데 내가 검색해서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키값이 IF라고 하는 거였다라고 한번 보죠. 그랬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걸 이제 이걸 갖다가 프로브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면 되겠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7개 중에 중심이 되는 걸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7을 2로 나눴을 때 3.5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3이라고 하는 걸로 봐도 되고 또는 올림으로 해서 4로 봐도 되죠. 또는 4로 이렇게 봐도 되죠. 3.5라고 하는 거에 올림으로 해서 4로 봐도 되겠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IF라고 하는 거와 FU라고 하는 거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IF라고 하는 거가 FU보단 뒤에 나오죠. 고등어 방향으로 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걸 찾았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그 찾아보는 프로브 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제 그 검색 대상을 보니까 여기 중앙을 잘라서 보니까 여기에 이쪽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동일한 게 아니니까 이 부분만 보면 되겠다. 이제 IF 5번부터 6번, 7번 이 사이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프로브 2번이라고 하는 거에서 IF라고 하는 이거와 IW라고 하는 다시 이 중심을 가지고 보면 될 거다라고 죠. 그랬을 때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를 보니까 IW가 조금 더 큰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세 번째 이 검색해보는 부분에 와가지고서는 이 세 개 중에 이번에는 이 부분으로 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이 IF라고 하는 거와 IF가 찾아졌다. 자, 이렇게 찾는 이런 방식을 뭐냐면 반씩 대상의 크기를 줄여 들어가는 방법을 갖다가 바이너리 서치라고 불러요. 그럼 이건 하고 이거는 당연히 이게 더 좋으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게만 보지 않더라 이거죠. 실험을 해보니까 이걸 시간의 축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이쪽을 이제 그 데이터의 크기 그걸 갖다가 테이블 사이즈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또 리니어 서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테이블의 크기가 늘어나면 자료의 크기가 늘어나면 시간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리니어 서치죠. 그런데 바이너리 서치의 경우는 리니어 서치보다 어떤 순간에 오게 되면 이게 더 커져요.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 이 지점에 하다가 지나게 되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바이너리 서치다. 따라서 자료 크기가 많지 않다고 한다면 가능하다면 이 리니어 서치 하는 것이 좋을 테고 만약에 자료의 크기가 대량의 크기로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바이너리 서치라는 것이 리니어 서치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이런 어떤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가 적을 경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바이너리 서칭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검색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너리 서치도 아니고 이후에 하게 될 해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너리 서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이 해싱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너리 서치 서치라고 쓸게요. 네, 바이너리 서치입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죠. 찾는지 안 찾는지에 대한 걸 보기 위해서 이것도 리커시브 프로그램으로 잘 작성할 수 있는데 일단 리커시브 프로그램은 뭐 빼고 그냥 이제 이거 반복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자료들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여기 자료들은 다 문자열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와 숫자가 섞인 뉴머닉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 숫자라고 하는 걸로만 일단 편의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값에 해당되는 거 내가 찾고자 하는 값 그걸 키라고 얘기하죠. 그걸 서치 넘버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검색 자료 값이죠. 또는 키값이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또는 제일 작은 거가 가장 큰 거. 이걸 왼쪽이라고 하고 이걸 오른쪽이라고 해도 되겠죠. 따라서 이
제일 작은 거 왼쪽. 그 다음에 이 가장 큰 거 라이트라고 쓸게요. 자, 이 범위 안에 들어간 걸 가지고 바이너리 서치를 해준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크기의 반 정도 되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 위치 값과 그 중간쯤 되는 위치 값과 내가 찾고자 하는 키 값에 해당되는 걸 서로 비교하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어느 범위 안에 속하는지를 찾아야 되겠다. 따라서 처음에는 중심에 해당되는 위치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들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찾아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찾다 못 찾는 수가 있죠. 내가 찾으려고 하면 자료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의 범위를 봤을 때 쪼개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 범위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쪽이 더 크게 항상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뒤집히는 수가 있다 이죠. 그런 경우에는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7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중에 중심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값을 mid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찾아넣자.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 더하기 가장 큰 값을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는데 요 보통 이 슬래시라고 하는 거는 정수 나눗셈을 하게 되죠. 이게 정수니까 정수 나눗셈을 해서 정수를 하게 되면 반올림을 하는 경우보다는 버림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버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반올림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되냐 하면 딱 중심을 봤을 때 자기 값이 해당되는 걸로 바로 찾을 수도 있겠죠. 우연히 찾는데 바로 찾아지는 수도 있지만 작은 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큰 쪽에 속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세 가지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서 스위치라고 하는 걸 쓰고 그 찾는 거를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compare라고 하는 함수 하나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작은 범위 쪽인지 큰 범위 쪽인지 바로 찾은 건지를 해결하자. 그렇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미들이라고 하는 이 중심에 해당되는 이거와 그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검색하는 이 값.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오는지를 판단하는 이 함수가 compare라고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이 만약에 이제 그 미들 값에 내가 찾고자 하는 키 값이 그대로 있을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케이스 0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나타내고 케이스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작은 쪽에 포함되는 거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케이스 1이다라고 한다면 큰 쪽에 포함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봐요. 자, 이렇게 생긴 경우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은 레프트에 해당되는 값을 조금 바꿔보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만약에 미들인데 이거보다 하나 더 큰 값이다라면 이 범위 내를 들어가는 걸 큰 값에 해당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미들에 해당되는 걸로 더하기 1 하면 큰 범위 안에 들어갔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중심보다 큰 쪽에 키 값이 소속돼 있다. 포함되어 있다. 여기 키라고 썼는데 여기는 서치 넘버라고 썼죠. 서치 넘버 값이 큰 쪽에 포함됐을 때 이렇게 미들보다 더하기 1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if라고 하는 걸 찾는데 중심을 보니까 fu가 나왔단 말이에요. 비교해 보니까 이런 조건이 된다면 미들에다가 더하기 1에서 5부터 하는 걸로 비교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큰 쪽에. 더 이상 1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C 언어에서는 여기다가 브레이크문을 쓰죠. 자, 0이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검색해서 찾은 경우죠. 그러니까 찾았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리턴. 어딘지
위치가 중심의 위치다. 그래서 미들이라고 하는 걸로 끝났다. 자, 이건 리턴했으니까 여기다가 굳이 브레이크문 쓸 필요 없죠. 이 함수에 해당되는 또는 그 펑션의 바이너리 서치, 빈 서치라고 하는 게 끝났다 얘기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1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는 얘기는 작은 쪽에 포함된다죠. 작은 쪽에 포함되니까 이것도 아래쪽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right라고 하는 거를 여기가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찾는 게 EX였다라고 가정해 보죠. 이게. 그러면 여기 F보다 더 아래쪽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뭘로 찾아야 되냐? 요거를 right 쪽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middle 중심에 해당되는 거에 빼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브레이크 문을 써줘도 되지만 맨 마지막 문장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다. 따라서 이렇게 가로만 닫으면 되겠다. 한없이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레프트하고 라이트 쪽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찾을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검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났더니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리턴. 찾는 자료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 이거는 이 자료가 해당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검색 불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리즘이 끝난 거죠. 자, 여기서 아직까지 안 한 거는 컴페어라고 하는 거 하나 안 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 뭐 별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테니까 한번 컴페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결과를 내느냐. 마이너스라고 0하고 1,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렇다면 컴페어라고 하는 함수는 정수값 마이너스 1, 0, 1을 출력하게 되는데 이 매개 변수는 이와 같이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정수값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를 x라고 그러고 하나를 y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첫 번째 조건이 x하고 y 중에 어느 게 더 크냐라고 하는 건데 y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것 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쪽에 2번 면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리턴해야 되겠다. 만약에 x하고 y가 동일한 값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죠. 따라서 리턴 0.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1 아니야. 1 이렇게 하죠. 그래서 컴페어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어디 속하는지 키값이 y라고 하는 키값이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내가 검색하려고 한 자료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걸 찾는 거다. 물론 여기 메인 함수 이렇게 써야 되는데 메인 함수에 대한 거는 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대 어떻게 돼요? 반씩 나눠지니까 데이터의 크기가 n개였다라고 한다면 최대 나눠지면 이렇게 나오겠죠. 로그 2의 n. 반씩 반씩 나눠서 최대 하나 남았을 때까지 가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n은 데이터의 개수를 n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 걸리는 시간은 이 미수가 2인 반씩 나눠지니까 이렇게 로그 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된다. 시간 복잡도는.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에 대한 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뭐 만든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 비추리, 2, 3 추리, 레드 블랙 추리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혹시 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네, 실제 우리가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를 만들다 보게 되면 컴파일러 우리가 변수들을 굉장히 많이 쓰죠.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검색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럴 때마다 바이너리 서치라고 해서 쭉 이 변수 목록들만 가지고 만들었느냐라면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해싱이라고 하는 거다. 해싱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바이너리 서치는 키 값이 어떤 형태냐라고 하는 거하고는 뭐 분석하는 건 없죠. 키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서 위치를 찾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료에서 키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다. 근데 이 해싱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키에 대해서 이 키를 분석을 해요. 근데 분석하는데 그게 뭐냐면 산술적 연산을 한다. 키에 대해서 산술적 연산. 연산을 적용해요. 적용해서 이 자료가 어디에 위치해야 될 것인지, 자료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거. 그래서 테이블 이걸 갖다가 무슨 테이블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하냐면 이걸 해시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정확하게는 해시 테이블. 테이블의 주소 또는 위치를 갖다가 산출하는 거다. 그래서 산출하는 거니까 거기다 자료를 갖다가 삽입하기도 하고 또는 검색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거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다. 그래서 키를 분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 컴퓨터, AI 컴퓨터 또는 AI CPU 뭐 이렇게 되는 이 전용적인 컴퓨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컴퓨터에서 이 자료를 검색할 적에 그거를 주소값으로 번호로 바꿔가지고 찾아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굉장히 검색해 주는데 시간 또뭐 변경을 해줘야 되고 그걸 갖다가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버틀렉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뭐 DB 머신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여기 DB 머신이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여기는 뭐가 주가 되냐면 검색의 핵심이 되겠죠. 또는 이 knowledge 머신이다. 이런 경우도 검색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그 AI라고 하는 거에 보게 되면 뭐 A 서치, A 스타 서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뭐냐면 AI에 관련된 것들은 검색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뭐 에이스타 서치 이런 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여기 특히 DB 머신 같은 경우는 해싱이라고 하는 기능하고 유사하게 사용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구조에 보게 되면 이 연상 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영어로. OS 배우셨죠? 안 배웠나요? 네, OS 배우게 되면 이 아직 안 배웠나? 아직 안 배웠죠? 배웠어요?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게 되면 이제 뭐 페이징 기법이냐 가지고 버추얼 머신 뭐 이런 얘기하게 나오는데 버추얼 메모리, 가상 기억 공간 할 때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조금 나와요. 그리고 이 컴퓨터 구조할 때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사용되는 형태가 해싱하고 굉장히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요구에 관련된 어떤 기법들이 여기 들어갔다. 뭐에 대한 거냐? 바로 키 값을 그대로 이제 분석해가 집어넣는 데 들어가는 거다. 이건 이제 뭐 여담이고 해싱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키 값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뭘로 바꾸냐면 함수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여기다가 이걸 k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해서 뭐 h라는 함수도 좋고 k라고 하는 여기다 키 값을 가지고 원키를
값을 가지고 어떤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값이 뭐냐 하면 인덱스 값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위치 값이. 그리고 이 키 값에 해당되는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가 되죠. 이게 테이블. 이 테이블을 갖다가 해시 테이블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는 뭘로 구성되냐면 인덱스 값이 있죠. 배열이니까. 여기가 0번부터 시작해서 1번, n-1번까지 만들어져 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인덱스 값이니까 0부터 시작해가지고 n-1번 사이에 어떤 값이 산출돼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 값이 내가 AB1이라고 하는 키 값을 넣었다라고 했더니 인덱스 값으로 0번이 나올지 1번이 나올지 아니면 n-1번이 나올지를 산출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 값을 찾는 그래가지고 여기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찾아내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실 자료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검색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키 값을 위치 값으로 변환해 주는 거다. 그랬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를 해시 펑션이라고 부른다. 이제.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거 이게 데이터를 집어넣었더니 잘 조정해가지고 어떤 건 1번에 어떤 건 2번에 어떤 건 7번에 그래가지고 골고루 분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때로는 이제 그 다 1번에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 충돌이 발생할 때 어떻게 그 충돌에 대한 걸 피해 가지고 저장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화됐다 했죠. 그래서 가능한 하면 골고루 분포되게 하기 위해서 해시 테이블에 골고루 분포하기 위한 조건을 조건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제 그 이 기능으로서 만족하기 위해서 이 해시 펑션들이 다양해졌다 하죠. 어느 게 가장 좋으냐?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데이터에 따라서 틀릴 거다 하죠. 그래서 해시 펑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그 다음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시 펑션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해요. K라고 하고 해시 펑션이니까 H라고 쓸게요. 자, H라고 하는 해시 펑션이 있는데 이걸 키값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찾는 방법은 뭐냐 하면 키값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숫자 값이든 아니면 알파벳 순서든 어떤 것도 좋다 이거죠. 근데 이걸 숫자 값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여기다가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m이라고 하는 어떤 이 배열의 크기 또는 n이라고 하는 걸로 저기는 n이라고 썼으니까 n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산출해 보자. 그때 n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해시 테이블의 크기죠. 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n이라고 하는 크기를 봤을 때 이게 n개죠. n이라고 하는 걸로 나눈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다. 이제 모두 함수니까 이거는 나머지 계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값인데 키값에 45라고 하는 거를 주어져서 45에 해당되는 걸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는 100개라고 하는 걸로 가정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 값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인덱스.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인덱스 값을 찾기 위해서는 키값 45 그다음에 C 언어로 한다면 퍼센트로 되겠죠. 배열의 크기는 100개로 잡았으니까 100으로 나눈 나머지.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45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산출하라는 얘기죠. 이건 뭐가 돼요? 45.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해시 테이블에
집어넣는데 45에 해당되는 테이블에다 집어넣는다. 리턴 먼저 이거 이렇게 쓸게. 테이블. 네. 인덱스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해시 인덱스.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그 알고리즘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위원 요건 45가 됐어요. 근데 내가 여기를 만약에 145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145 나누기 100 해도 나머지는 45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45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을 적에는 어디 들어가 있냐? 0부터 시작해가지고 99까지 그리고 여기 45번이라고 하는 위치에 여기에다가 14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 물론 키값이 들어가는 수도 있고 키값을 중심으로 다른 것까지 다 물려 들어갈 수도 있겠죠. 키값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번호였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거에 뭐 사람 이름도 들어가고 줄줄줄 들어갈 텐데 그와 같이 키값만 집어넣는 걸로 일단 본다면 이렇게 해서 위치값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함수값. 어떻게 찾았냐? 145 그다음에 리메인더 값 여기 해석은 100 해서 45 이렇게 찾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45를 집어넣었더니 45를 갖다가 100으로 나눠도 45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충돌이 발생해요. 충돌이 발생합니다. 여기다 45를 여기다 덮어 쓰게 되면 145라고 하는 값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컴퓨터를 다루는 데이터 프로세스하는 컴퓨터 전산실이라고 하는 데서 보게 되면 이 운영체제가 다운되는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더 큰 문제가 지금까지 처리했던 자료가 사라졌을 때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뭐 바이러스가 감염됐다든지 아니면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자료들이 다 섞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처럼 여기 자료가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충돌에 대한 이 그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일단 함수들의 해시 펑션에 대한 거를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충돌에 대한 얘기도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니까 충돌이 좀 적게 발생하면 좋겠죠. 아예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새로운 해시 펑션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 펑션을 두 번째 해시 펑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folding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키값을 접원 가지고 나타낸다. 그래서 키값을 접는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하나가 shift folding이 있고 그다음에 접는 게 우리가 이렇게 접으면 이쪽 부분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보게 되면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이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바운더리 폴딩이다.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키값에 해당되는 거.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번은 키값이 아까는 이제 그뭐 세 자리 내지 두 자리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키값에 해당되는 자릿수가 좀 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너무 이게 자료값이 길면 203, 241 자, 이렇게만 돼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이런 경우 자 이게 요거로부터 해시 킥을 주소를 한번 산출해 보자 할 때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세 자리를 봤을 때 이렇게 세 자리씩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이게 키값이었다. 이 키값 이 자체에 9자리를 쓸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접어요. 접는데 하나가 shift folding 방식으로 해서
주소를 산출해 주자. 그러면 이게 9자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주소 공간이 9자리에 해당되는 걸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뭐가 차지하냐? 해시 테이블이.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많이 쓸 수 없으니까 shift folding에서 어떻게 되냐면 1, 2, 3 그다음에 더하기 203 더하기 241 이렇게 더해 가지고 이 값을 산출해 준다 이거죠. 그럼 여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7 그다음에 2 더하기 0 더하기 4 6 그리고 1, 2, 2 그래서 여기는 5 그래서 567이라고 하는 걸로 산출해 준다. 그래서 여기 해시 펑션은 여기에 해당되는 키값 1, 2, 3, 203, 241에 해당되는 걸로 찾았을 때 주소값은 567번에 해당되는 데다가 해당되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만든다. 이게 shift folding 방식이고 바운더리 폴딩 방식은 바꿔서 이제 여기가 접히는 부분이니까 접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이 서로 만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운더리 폴딩 방식일 땐 키값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1, 2, 3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접었으니까 이거하고 만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3하고 2가 만나서 끝이 2가 되고 0이 되고 3 거꾸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와 3하고 2가 만나니까 여기가 2, 4, 1.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해봐서 가능한 하면 충돌이 적게 나오게 하겠다.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게 자료들이 어떻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비슷한 자료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비슷한 성격에 해당되게 나오면 충돌은 끊임없이 발생하겠죠. 그럴 때 그 해결 방법은 나중에 찾아보죠. 자, 먼저 오른쪽 자리를 보면은 3 더하기 2 더하기 1, 6. 그 다음에 2 더하기 0 더하기 4, 6. 그리고 1 더하기 3 더하기 2. 제일 싫어하는 글자네 누군가가 666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걸로 이와 같이 1, 2, 3, 203, 241이라고 하는 키값을 하게 되면 666이라고 하는 이 그 주소값이 산출된다. 그래서 저희 가능한 하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방식일 때 예를 들어서 세 자리니까 000부터 10진수로 본다면 맨 마지막에 999까지 이 1000개 해당되는 공간에 해당되는 게 들어간다고 보면 여기 이 567번지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키값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값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에 저장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1, 2, 3, 203, 241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 홍길동이다. 이렇게 대로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홍길동의 키값은 요거였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였는지 전화번호였는지 하여튼 아이디 번호 또 이제 이뭐 학생 번호든 간에 번호가 요거였다라고 한다면 그 번호로 검색했더니 주소는 이렇게 산출해서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666으로 거꾸로 산출됐다. 이 방법으로 폴딩 방식하면 이렇게 산출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말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세 번째 방식.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방식인데 미드 스퀘어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수학적인 어떤 배경하에서 분포가 이렇게 돼서 이 방식이 조금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쓰는 거다. 예를 들어서 키값에 해당되는 밸류가 4756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거 뭐 문자 열일 수도 있고 숫자 값일 수도 있는데 숫자 값이라고 봤을 때 여기 키값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756 곱하기 4756을 했더니 여기에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22, 619, 536. 자,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자릿수가 몇 개냐 하면 8개죠. 그중에 중심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보자. 이 부분. 이게 중심 부분이죠. 이 중심에 해당되는 이 4개 자릿수. 꼭 이게 4개 자릿수를 쓴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해당되는 건 나는 2자리만 쓰겠다든지 아니면 3자리만 쓰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타냈을 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 그 중심 자리 이게 이 인덱스 값이다 하죠. 그래서 이 4자리에 해당되는 건 6195, 6195라고 하는 걸로 이 위치값을 산출해 주는 게 바로 미드 스퀘어 방식에 해당되는 방식. 요거는 자릿수 해시 펑션의 크기에 따라서 이 위치값이 달라질 거다. 그렇다면 이렇게 했더니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666이던 아니면 다른 이렇게 6195던 가능한 한 값이 크면 클수록 충돌할 가능성은 적겠지만 그렇게 이 데이터 크기만큼 자료 크기만큼 해시 테이블을 다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다. 그러면 70억 명이 해당되는 걸로 키값을 해가지고 이 뭔 걸 찾아야 되겠다라 한다면 좀 힘들겠죠. 물론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다 다르겠지만 이 조금 더 쉽지 않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다뤄보고 그리고 이 해시에 대한 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소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어떻게 했냐? 이거를 그전에는 클로즈 해싱이다라고 하고 오픈 해싱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 하나는 오픈 어드레싱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두 번째는 체이닝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 책이 또 이제 그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해시라고 하는 거를 정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저자가 쓴 데는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첫 번째 오픈 어드레싱 방식에 대한 것부터 보죠. 여기 이름만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4개만 골라서 했더라고요. 하나가 리니어 프로빙이다라고 불렀어요. 를 선형 조사법이다. 그래서 검색하는 거는 문제가 없죠. 그러고 나서 그 만약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자료를 또 업데이트하고 뭐 그랬던 삭제할 때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 2차 조사법이라 해서 쿼드레틱 프로비는 쿼드레틱 프로빙 이거 번역을 2차 조사법이라고 썼더라고요. 쿼드레틱이나 더블이나 비슷한데 세 번째 건 더블이에요. 이걸 뭐라고 번역했나 보니까 이건 이중 조사법이래요. 그다음에 이건 비교 대상으로만 쓰는 거지만 랜덤. 보통 이제 무작위로 나타내는 거 이걸 무작위라고 안 하고 이거는 또 우리 저자는 임의조사법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냈다.
그래서 요거 오픈 어드레싱에 해당되는 얘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쉬었다 할게요. 그리고 체이닝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링크드 리스트로 잡힐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